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수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수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률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과 함께할 텐데요. 인비라는 호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서 비롯됐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시장의 그 원리대로라면 수익률은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인비 이 선생의 전략을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붉게 물들 것입니다.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기 위해서 피부로 와닿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또 그 각 섹터와 테마 전략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이 선생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전략 분석 끝낸 이 선생만의 공략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섹터에서 2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결제받을 안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제 안건 테마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2번째 시간으로 아주 중요하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가지 테마 선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로봇과 방산입니다. 이 안에서 빠르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2 종목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저도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슈에 잘 반응하면서 이 안에서도 대장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결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 선생님의 투자법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 시청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전략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저희 인비 이 선생님의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니만큼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추가적인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수익률 기쁘게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한수정의 인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정의 인비 오늘 그 2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시장 상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이 선생님의 전략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의 종목이 공개되고 이 선생의 추가적인 전략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서 인비 이선생의 추가 전략 받아보시고 보이지 않게 날로 부풀려 나가는 수익률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오전장 9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7개의 기업 중에서 5개 종목의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 내일 또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5개의 종목이 실적 발표 대기 상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기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작년에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AI와 반도체 등에 대한 호재로 이 기업들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대감으로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지금 FOMC 회의를 또 이번 주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연준의 입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서 이번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3월에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힌트들이 나올 것인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로는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은 50% 이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0% 정도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조정받지 않고 3월 또는 5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전일 시장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고 계속적으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 나타났었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눌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간밤에는 테슬라의 저점 매수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반등세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밤에 미국 시장 살펴봤는데 좋았던 흐름을 오늘 국내 증시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양시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함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탄력을 이어받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73%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0.03% 정도로 강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평가주들의 반등세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보험주 일부 올라가고 있고 또 저평가 자사주들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테슬라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인성정보 5.11%로 지금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보안 관련주들 일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 금융 관련주들, 보험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 넘는 상승세, 7% 정도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HLB 어제 이어서 그룹주들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보, 신스틸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하고 있고 어제 상장했었던, 그제 상장했었던 현대임스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지금 추가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정도의 급락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들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삐 움직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찾기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선생의 결제 안건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과 방산 테마 이렇게 두 가지 결제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주요로 주목받고 있는 테마들 안에서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 안에서 주요 종목들 공략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어려운 시장 겪고 계시다면 저희 이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선생님께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지금 이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테마와 종목을 공개를 해도 좋다고 결제를 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종목을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마부터 바로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도와드리기 전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들 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비밀스러운 이 선생의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고 여기에서 정확한 종목 전략이 공개가 됩니다. 저는 결제가 떨어졌지만 브리핑을 해드리는 역할이고요.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종목 공략하실 수 있게 실시간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테마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로봇입니다. 로봇주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로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회사가 로봇 분야 성장에 굉장히 급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CES 2024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지난 1월에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신개념 반도체, 로봇, AI 같은 기술들이 공개가 됐지만 또 특별히 물류 로봇 성장세에 주목을 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이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운송을 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공장 내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물류를 이송할 때 필요한 것들을 물류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물류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간편하게 물건을 이송할 수 있겠죠. CES 2024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게 되면서 앞으로 물류 로봇이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관련주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이 기업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AGV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인 물류 이송 시스템인데요. 자체적으로 이 무인 물류 이송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국내 여러 대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 자회사 아직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평가가 새롭게 이어지고 있고 자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이 본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주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이 기업인데요. 매출 증가와 빠른 성장세로 올해 IPO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IPO 기업들 상당히 주가의 폭등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기업은 그러면 본래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로봇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 장비 리퍼비시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중고 장비를 리퍼비시, 말 그대로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더 좋게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오히려 타지 않는 반도체 불황인 시즌에도 이 기업은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업이 적자를 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은 안정적인 반도체 사업을 본업으로 삼고 로봇 자회사로는 굉장히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선생님께 결제를 올려드린 이 종목 그리고 지금 허가가 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장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자회사 로봇 분야 성장에 따른 주가가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봇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물류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CES 2024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CES 2024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요. 물론 지금 화두인 AI나 메타버스들도 주목을 받긴 했지만 로봇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물류 로봇입니다. CES에서 물류 로봇은 항상 빠지지 않고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이기도 한데요. 이제 물류에서 로봇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다양한 물류 현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의 모습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물류와 로봇의 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송 로봇이 사람의 수고로움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기 때문에 물류 로봇을 주목하고 이송 로봇을 주목한다면 앞으로도 이 물류와 로봇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로봇주들을 분석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봇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물류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이 기업들은 삼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아까 보셨던 그 장면입니다. CES 2024에서 보여줬던 현대차의 부스에서 가장 많은 인기가 있었던 물류 로봇입니다. 이 현대차의 시티포드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자동 물류 시스템을 적용한 물류 완전 자동화 솔루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그냥 이 물류 로봇이 혼자서 물건을 싣고 나르고 내리기까지 하는 완전 자동화된 솔루션을 현대차가 이 CES 2024에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물류 현장이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미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이 물류 로봇은 사람 없이 완전 공장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을 보여주었고 또 확인을 시켜주었고 기대감을 싣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의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실제로 자기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자회사 로봇 제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오늘 투자의 주요 요건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회사의 자회사의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AGV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 내 무인화 이송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보셨던 것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공장에서 스스로 물건을 이송하고 싣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자회사의 이 로봇 기술이
대기업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우선 CJ그룹의 지분 투자를 받았고 또 CJ올리브네트워크스와 LG유플러스가 평택 무인화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평택 무인화 스마트 물류센터인데요. 이 안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 물류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무인화 자동이 모두 다 이 안에서 이뤄지게 되면서 좀 더 빠르게 물류 이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과 인도 등 해외 스마트 물류 프로젝트에서도 주요 파트너사로 일하게 되면서 해외 수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의 이 기술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고객향 누적 300대 이상 국내 최다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상으로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0억 원대의 수주를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요. 앞으로 유럽 및 아시아에 또 신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대당 20%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 로봇주들의 저가 그리고 저평가됐었던 이유가 로봇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마진율이 적고 또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인화 이송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또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적자가 만회되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가와 빠른 성장세로 IPO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2020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3억 원과 5억 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자마자 101억 원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고 89.7%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니 이것이 거의 2배가량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4억 원이라는 실적을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무려 102.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는 8억 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022년에는 2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162.9%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195억 원을 매출액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이 되면 총 872억 원이라는 전망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의 경우 수주 확정 매출 10억 원을 포함해서 약 57억 원의 수주가 올해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인데요. 1월에 벌써 57억 원의 수주 예상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 3, 4분기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더 좋게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회사 또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작년에 한 차례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관사와 논의 끝에 약 1,326억 원의 기업 가치를 책정을 했고 또 스펙 합병 비율 등을 고려하면 합병 후 시가총액이 950억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작년 11월경에 신규 상장을 코스닥으로 할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잠시 지금은 상장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의 탄력 요소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급등세와 랠리가 상당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로봇 산업에서의 IPO 대장주를 생각하시면 두산 로보틱스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제2의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따라서 자회사, 모회사인 두산까지도 주가가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이 기업의 자회사 올해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인데 이런 상승세를 이 기업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제2의 두산 로보틱스를 기대하신다면 이 기업을 주목하시고 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선생님의 전략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본업이 로봇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본업은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반도체 장비, 중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애프터를 보시면 이 중고 반도체 장비들을 다시 모으고 개조시켜서 리퍼비시, 리모델링하고 리트로핏 다시 모아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재판매하는, 그리고 고객의 니즈와 요구에 맞춰서 다시 구성하게 되는 기술은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기술이고 이 기술력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장비의 중고 판매가 아니라 고객사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설 등을 수행하는 고난도 기술인데요. 업체 인지도와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 등에서 이 기업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매그나칩 반도체,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SMIC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 구조 역시 중고 장비 매입 후 개조, 그리고 기존 보유 장비를 개조하는 것, 그리고 생산 라인 간 장비 이설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로 개조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었던 그 시기에도 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를 사는 것에도 사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개조해 나가서 수익 고지를 만드는 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기업이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을 타지 않아서 계속해서 수익 고지를 높여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차트는 어떨까요? 지금 계속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4월 정도에 이 IPO 기대감으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5,65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IPO가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신규 상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저점 구간에 다져 나갔는데요. 이제 12월부터는 조금씩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로봇과 반도체 테마 지속적으로 테마가 확장되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업이 갈 차례가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이 선생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오픈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 선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신규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 큰 수익률 여러분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비 이 선생과 함께하는 그 첫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도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와 수익까지 여러분 모두 챙겨가셔서 인비 이 선생과 함께 저절로 따라오는 수익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로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테마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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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생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비 이 선생님의 첫 번째 결제 종목까지 알아봤고 지금 두 번째 테마를 알아볼 차례인데 이 선생님이 결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숨어있는 공략주와 테마 계속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희가 자세한 종목명과 또 자세한 전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테마는 방산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 방산, 사실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무장단체에 드론을 띄우게 되면서 공격을 하게 되니 또 미군이 3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방산 테마 지금 시장에서 안 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방산주, 무엇보다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남북 관계의 현실을 인지를 한다면 한국 방산주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방위 산업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산주,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자주 국방,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꼭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국 방위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이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의 기술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방산 테마 전반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친이란 세력과 또 친서방 국가의 대립구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친이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친서방 국가의 이스라엘과 미국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립구도 양상으로 점점 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가 가는 그 적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각국의 방위비 예산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국가들이 방위비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측정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방산주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산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이 선생님께서 결제를 내려주셨는지 보면 방산 테마 내에서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트렌드 검색으로 AI로 돌려봤을 때 1위로 나온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그 검색창에 인비 이선생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오늘의 종목과 전략 챙겨 가보시죠. 자, 그러면 방산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위협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저께였죠.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시험 발사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도로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해왔었는데요. 1월 28일 이전에 1월 24일에도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개발 중이었고 첫 시험 발사였다라며 조금은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였지만 28일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 전력에 참관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불화살 3-31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였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에는 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꺼내면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은 국가에서 분단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 자주 국방과 국가 안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방위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휴전 상태이고요. 때때로 그 긴장감을 조여오게 되는데요. 한국 방위 산업은 여기에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병역 의무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71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됐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휴전 상태에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그나마 좀 안정감을 느꼈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우리는 굉장히 좀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좀 중화학 무기 그리고 좀 많은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1970년대로부터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고도화된 무기 개발과 생산에 노력을 집중하게 되면서 한국 방위 산업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한국 정부가 소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 부채를 무기 상환으로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장갑차 같은 것들을 그때 부채 상환의 대가로 기술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런 최신 무기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소련에게는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최신 기술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국내 방위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방위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성장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방위 산업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에 한국이 무기 수출을 했었을 때 그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에는 2.8%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을 아래에서 세 번째 국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지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수준이 지금 세계 8위 수준이고 영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보신다면 그 수준이 상당히 뛰어남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7%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기 수출액이 2022년에는 173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이 최근에는 중남미와 유럽 그리고 중동 국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등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탄약이나 함정 같은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투기 그리고 장갑차 같은 이 자주포 같은 것들이 주 무기, 수출 무기로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들이 밝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방위 산업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찾고 한국의 방위 수출 금액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고 불려지는 독일의 자주포, 장갑차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 장갑차와 자주포는 그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자주포가 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공급이 빠르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좀 빨리빨리 하는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폴란드에서 2022년에 7월 대규모 물량을 수주했는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거의 두세 배 정도 빠르다라는 것을 폴란드가 인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빠른 공급이 또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요. 또 한국의 지형적인 조건, 기후적인 조건, 산과 바다가 상당히 많은 점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기를 썼을 때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실험 방안이 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수성들을 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국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티 선박 공격과 이란의 유조선 납포로 인해서 미국이 그동안 참아왔었던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 영군이 후티 반군 주둔지를 폭격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방지하고 또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염두를 해두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에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티나 이란 쪽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자 여론도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공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게 됐지만 친이란 세력에서는 오히려 으름장을 놓게 되면서 지금 친이란 세력의 이란,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또 친서방 국가에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친서방 세력들 이렇게 지금 두 대립 구도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위험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더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예산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비 예산이 2016년에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연평균 2.3% 정도 증가했고요. 이전 파란색과 또 빨간색을 비교해 보시면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방산 테마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방산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 검색 1순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기업을 이 선생님이 공략을 하겠다라고 결제를 내려주셨는데요. 이 트렌드 검색 종목들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LIG, 넥스원, 퍼스텍, 휴니드 등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이 1위 기업을 저희가 공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차트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을 가져오면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해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2번 정도의 슈팅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방산주 여기에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북한도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방산 업계가 굉장히 지금 호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공략하신다면 여러분 수익 빠른 시간 안에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벤트 참여까지 확실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선생님의 테마와 공략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매일 오전 10시 5분에 저희는 이 선생의 전략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수정의 인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